1번,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크크크. 그냥 남자는 평생 인내와 고통 속에서 살고 흙 속의 진주처럼 가끔 행복이란 걸 찾아서 환기시키면 됨. 어쩔 수 없음. 요 말은 보통 이제 쇼펜하우어, 요새 유명한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염세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게 삶은 고통이고 고통 없는 상태는 일시적일 뿐 지속적인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보통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레드필 이론이라는 미국에서 온 극단적인 현실주의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미국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도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철학은 이 염세주의가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다고 그걸 가져와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염세주의는 여러 철학 중에 한 가지 주장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증주의,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철학에 끝없이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20대 초반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한번 반론을 해보면서 저만의 철학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2번, 반박 입장에서의 주장. 인간은 고통을 참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인생이 고통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마약을 하거나 감정을 차단해버리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면서까지 무언가를 또 하고 싶어합니다. 창조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가족을 지키거나. 그래서 이 삶의 의미는 고통에 대한 진통제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은 잠깐이다. 일시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행복을 기대하지 마라. 행복이 물론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 잠깐의 행복이 다음의 고통들을 좀 견디게 해주니까요. 행복을 쫓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너무 큰 행복을 바라고 그런 너무 큰 행복만 쫓는 게 위험한 거겠죠. 작은 행복, 좋은 음악, 그리고 맛있는 밥,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런 작은 행복들이 다음에 올 고통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묵묵히 걷는다. 이것도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걷는다는 거랑 어떤 마음속에 방향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묵묵히 한다.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묵묵히 한다. 그게 결국은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인 거겠죠.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좀 담담해지고 덜 괴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작은 의미와 기쁨을 찾는 태도는 그런 고통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인간다운 방식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통해 고통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3번, 반박의 반박. 다 좋은 말이지만 하지만 의미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시간 지나면 다 죽고 없어지는데 그럼 머릿속의 개념인 의미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덜 괴로우려고 하는 핑계가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고 고통을 줄인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죠. 어디서든 굶어 죽는 사람은 생기고 범죄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냥 이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남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한 오지랖이다. 그냥 자기 고통은 각자 버티면서 사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한 사람 도와주면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인생은 원래 힘든 거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혼자 버텨야 한다. 공동체, 사회연대 이런 건 그냥 무능한 사람한테 주는 면죄부라고 얘기합니다. 4번, 재반박. 그쵸. 의미가 이 말처럼 그냥 머릿속에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돈은 그냥 종이에 프린트된 건데도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 때문에 돈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국경도 그냥 지도 위의 선인데 아무도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사랑도 그냥 머릿속의 개념인데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인간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허상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범죄는 있을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세상이 어땠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면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덜 불행한 사회가 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고통은 각자 감당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건 오지랖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혼자 버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책, 핸드폰, 노트북, 인터넷 다 누군가의 도움이죠. 병원이나 약을 안 먹고 혼자 버티는 사람이 있나요? 고통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고 멋진 말이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그 고통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고통을 많이 줄인 채로 살고 있는 거죠. 도움을 주면 약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능력을 뺏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넘어졌을 때 잠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죠. 5번 20대 초반 남성. 근데 보통 이런 생각들을 20대 초반 남성들이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10대 시절 내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출석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되고 수행평가도 거의 매일 매주 있고 시험 기간에는 밤새 가면서 무슨 전쟁 난 것처럼 공부를 하고 운동도 미루고 독서도 안 되고 대학만을 바라보면서 살죠. 그래서 나름 각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20살이 됩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성공을 하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저성장 시대라면서 너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하나만 있어도 과사에서 추천서 받아가면 합격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공채가 없어졌답니다. 참 이게 이겨도 보상이 없고 져도 보상이 없는 이런 레이스였나. 그래서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해봐야 뭐하나, 말해봤자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찐따냐, 나약한 놈. 거기에 정치인들은 20대 남성들은 생각이 없니, 나약하니. 그러니까 좀 철학적으로 염세주의가 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방어 기제로서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번 경쟁사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사회의 피해자들은 매년 사회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대학 시스템을 나와서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회 부적응자니, 나약하니, 삐딱하니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나마 요새는 이렇게 대화형 AI 같은 게 나와서 조금은 본인만의 철학을 좀 만들기에 쉬운 시대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AI 쓰는데 또 달 2, 3만 원이 들죠. 20살에는 그 돈도 정말 큰 돈이니까. 참 그래서 이 정치권이나 어른들이 조금 더 이런 사회구조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중에 대학을 서울대를 나와도 거기서 과를 따지고 판검사를 나와도 서울법원이니 지방법원이니 따지고 정말 이 경쟁과 서열화 이런 게 너무나도 과열되고 만능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따져봤습니다. 7번 성과는 효율적인가? 성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걸 없애자는 건 사다리를 없애는 거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 출발점이 같을 수가 없죠. 대학 교수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아이와 알코올 중독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아이가 같을 수 없듯이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발전이 빠를까? 하지만 발전은 경쟁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비트코인,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리눅스 사실 대부분의 과학 논문학계나 예술계 다 오픈이죠. 대부분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오히려 발전보다는 파괴가 먼저 일어납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는 이 경쟁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승자만이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승자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력적인 발전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상이 없어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런 성과 중심의 동기는 내적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하죠. 오히려 의미 있는 일, 자율성, 공동체의식 이런 게 있어야 오히려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직선제 투표를 두고 우리 국민은 아직 직접 투표할 수준이 안 된다 라고 했던 주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경쟁을 시켜야 잘한다.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대안은 경쟁을 좀 적대시하고 협력하고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나라로는 북유럽, 독일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빡세. 해고가 정말 쉬워. 걔네가 진짜 성과주의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해고가 쉽다는 것 뿐이지 성과주의라는 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실패를 오히려 좀 장려하는 문화죠. 그냥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해고가 쉬울 뿐입니다. 8번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노벨상도 맨날 받고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고 그렇진 않죠. 이런 경쟁적인 마인드가 군사 독재 시절에 생겨났다 라는 그런 진부한 얘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쟁주의, 성과 만능주의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는 다들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적분을 배워야 했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영어 시험을 준비했어야 했나? 이제는 그냥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정말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서열화시키는 마인드부터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하면 본전은 가니까 이런 전통과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똑같은 불행한 학창시절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이미 그런 경쟁으로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엔 경쟁이 경쟁을 낳고 이제는 결국엔 목적까지 없어져 버린 그냥 경쟁을 위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같이 뛰고 협력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생각이 변한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자식을 낳게 되면 한국에서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라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나처럼 삐딱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천천히 바뀌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가 좀 바뀌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부모도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도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